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만불을 넘겨주면서 1706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 도미넌스는 65.8%입니다. 자, 첫 번째로 대한민국 호재 소식 전달을 해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그 이유로는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짜리 자리지만은 이런 때 인사권자의 선택폭을 넓혀드리고자 한다. 이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럴듯하지 않네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서 주옥 같은 그의 발언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문제가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 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버릴 것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가상통화는 모든 사기의 근원이다. 가상통화는 정말로 들어섰다 라고 한 것을 참고했으면 한다. 딱 봐도 이제 동네 양아치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협박하듯이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시장을 다루고 있죠. 잘 가시고 빨리 가, 기왕 갈 거면. 자, 그 다음에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 하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경제 성장률 2.2%로 하향 조정. 그와 동시에 불안한 뭉칫돈 금 달러로 몰린다. 부동산 영향은?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금이랑 은값 올라갈 거라고 쌀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한때 이제 금하고 은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건 시작도 안 한 것이고요. 금값, 은값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돈을 달러에 넣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달러가 리세션이 오면은 강세를 보일 거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달러도 전혀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는 물론이고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달러를 이제 기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달러를 오히려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금이 좀 너무 비싸다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나는 이 귀금속 precious metals라고 하죠. 여기 투자하는데 관심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은을 사시는 게 어떤가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때 서류로 된 그런 계약 상품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은을 취급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제대로 된 은 코인들, 실버 코인이나 실버 바들을 사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고 계시면은 저는 꽤 괜찮은 결과를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금보다 은을 추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제가 추천한다라기보다는 저도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듣고 보고 배우다 보니까 정말 이 분야에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은을 오히려 추천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암호화폐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리브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리브라 관련 상원 청문회에서 3분의 1번꼴로 신뢰가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원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페이스북은 우리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반복되는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기만 행위로 인해서 페이스북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란 단어는 스스로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며 페이스북은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다 등등 말이죠. 그리고 또한 미국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크 저커버거 직접 모습을 드러내라. 데이빗 마커스만으로는 성이 안 찬다. 그 외에 청문회에서 이제 데이빗 마커스를 달달 볶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리브라로 총을 사면 차단되냐? 그 밖에 이제 페이스북이 콘텐츠를 감시하는 것처럼 리브라를 사용할 때 철저히 감시를 하게 되는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많은 공격들을 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오죽하면은 이런 사진까지 올라옵니다. 데이빗 마커스인데요. 리브라 관련 청문회 전, 청문회 후입니다. 제가 어제 집단 구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말로 이틀 동안에 이 다구리라고 하죠. 엄청 얻어 맞았습니다. 생일빵 한 10번 맞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리브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니네 개발 중지할 거냐 그랬더니 딱 씹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한국 같았으면 국회의원들이 가만 안 있었겠죠. 내가 감히 국회의원인데 이 감투쓴 국회의원이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하네?
국회의원은 왕이야 자식들아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차라리 리브라를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아. 너무 반대가 심해. 그러니까 리브라 포기하고 트위터 CEO가 만든 스퀘어를 인수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잭 돌시가 미쳤다고 그거 팔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안 팔지 싶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재무장관 무누친의 엄청난 압박은 계속됩니다. 그는 최근에 CNBC에 출연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법을 집행을 하겠다. 초강력 규제로 비트코인을 이제 규제를 해가지고 디지털판 스위스은행을 막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한 호재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의 불법 사용을 막으면은 건전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어제 G7 모임이 있었는데 재무장관 태스크포스 팀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 위협이 된다.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또 한 번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G7의 의장국이었던 프랑스에서 금융 규제 당국이 새로운 가상통화 법률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4개 복수의 가상통화 관련 기업을 인가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첫 인가 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암호화폐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 펀드와 수탁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 법률은 지난 4월에 확립된 것으로서 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허가 라이센스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률은 이달 말부터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이렇게 제도권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팬텀에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팬텀 재단이 두바이의 시드그룹 그리고 개인 사무소인 어쩌고 저쩌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게 생겼는데 쉘카이 사이드 빈 알 막타움이라는 사람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두바이를 새로운 블록체인 도시로 개발하겠다, 거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좋은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한국과는 지금 현재 관계가 꽤 좋지 않은 악화되고 있는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본 정부가 스위프트와 유사한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 있다. 또한 이는 이미 지난 6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일본 재무부와 금융청이 제안한 새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승인한 상태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할 것이며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해당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재무부와 금융청은 답변을 거부한 상태이고요. 아직까지는 찌라시 단계의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가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일본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체인 관련된 소식인데요. 비체인을 기반으로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상금을 건다, 상품을 준다, 이런 식의 이제 또 프로모션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이더리움에 관련된 검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이처럼 중국인들의 관심이 늘어난 만큼 곧 있으면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랜만에 존 메가피가 좀 멋있는 말을 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트윗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 이는 암호화폐의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음을 증명한다. 기존 권력 구조는 권력 밖에 있는 수학적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암호화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유명 블록체인 기술 전문 업체 블록스트림이죠. 작년에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성까지 쏘아올린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CSO 최고 전략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조만간 리퀴드 네트워크와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자산 교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리퀴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과 모든 자산 간의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리퀴드 네트워크는 블록스트림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입니다. 자, 다음 오랜만에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조셉 영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최근에 썼던 리브라 관련 청문회를 두고 비트코인 장편 광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많은 의원들이 리브라는 까내리는 대신 비트코인을 오히려 추켜 세우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비트코인은 대체 불가능하다 등등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봤을 때 몇 주대로 비트코인 시세의 극단적인 변동성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 나서기 앞서서 자신이 왜 이 자산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려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단기적인 수익률 추구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 채널을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도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하시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확실하게 한다면은 투자를 하실 때 가격이 단기적으로 내려가더라도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이 시장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 1만 달러 위로 반등했지만 단기 기술 지표들은 아직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코인데스크 시간 차트는 비트코인이 전일 기록한 9,049달러 저점에서 이날 고점 1,027달러까지 반등하는 과정에서 매수 물량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수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회복은 큰 폭 하락 뒤 나타나는 짧은 반등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9,000달러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거래량 증가를 수반하며 11,080달러 위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은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을 무효화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약세의 견해가 번복될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힘을 내줘서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청문회에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대중화가 되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하실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장관 역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했지 투자 자체를 막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자, 그리고 필비 저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는 2020년 5월 비트코인 반감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6,000달러, 6,5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반감기 전까지 비트코인의 판매량을 줄일 것이다. 이는 공급의 감소를 발생시키고 새로운 반감기 거품을 만들어서 채굴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듯 하면서 살짝 미끄러진 다음에 쭉 올라가는 양봉을 보여줬었죠. 이것을 보고 조시 레이저는 이것 봐라, 이것 봐. 이러니 이거 저점 캐치하려는 것이 통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앞에서 기사에서 봤듯이 단기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하셔서 투자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 알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최근 지지선을 맞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 움직임도 이제 특히 메이저들 말이죠. 잘 한번 주의를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이제 최소 반등을 12,000불 이상까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분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불 플래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불 플래그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위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겠죠. 다음은 비트코인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본 차트입니다. 이 하락 채널에서 바닥에 맞고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도달해줘도 수익률이 상당할 텐데 말이죠. 혹은 여기까지 가서 이 위를 뚫고 올라가 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 과연 약반등일 것인가 아니면은 진반등의 전조인 것인가?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의 명성이라고 해야 될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청문회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 시민들이 그 청문회를 보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을 것이고, 비트코인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혁신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들었겠죠. 마치 아까 전에 조셉 영이 이야기를 한 대로 최근 청문회는 비트코인을 광고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부정적이었지만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 손에,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 스트레칭도 하시고 바쁘신 일이 있다면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 들으시면서 일을 보셔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